안녕하세요. 은평구 최대 고등부학원 베이스캠프에서 신도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다들 좀 수고 많았고요. 우리 이번에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신도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부터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현재 이재영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1, 2과의 본문 내용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고요. 교과서 2개 과의 본문 내용을 시험에서 독해 지문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올해 모의고사가 아닌 작년 모의고사죠.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이제 고1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이건 뭐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의 양이 절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적은 편에 속하게 돼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신도고는 그러면 내신을 준비하기가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볼게요. 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3월 모의고사의 듣기 문제죠. 1번부터 17번까지의 듣기 문제들을 활용해서 6개의 듣기 문제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영문 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전부 다 영어라는 거. 그래서 그 선택지의 항들을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답을 이제 복수로 고르게 하는. 그래서 답이 한 개가 아닌 뭐 2개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좀 특징인 것 같네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뭐 일단 듣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 문제를 좀 되게 소홀하게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제 뭐 봤을 텐데 3월에 듣기 문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듣고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아마도 17문제 중에 틀린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듣기는 쉽다라고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신에서의 듣기 시험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문으로 전부 다 보기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를 골라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듣기의 내용이 나오고 다음 문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의 문제 푸는 그 시간에 이걸 전부 다 해석하고 그리고 뭐 고민하고 여러 개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듣기의 그 스크립트의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녹음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통은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점을 활용해서 미리 좀 이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의 스크립트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는 내용 암기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문제를 풀 때 이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용이 처음에 나올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게 암기에 의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여유롭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떠올랐다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문제에 좀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지 뭐 이런 내용의 듣기 내용이었지 라고 좀 메모를 해 놓으면 듣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내용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듣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독해처럼. 그래서 내용 암기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듣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좀 내용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인데요. 자, 7번부터 어법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고르기. 일치 불일치 이제 영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표현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심경 변화, 어휘, 순서배열, 빈칸, 일치 불일치 뭐 일반적인 문제의 유형들이죠. 그 다음에 어법이 또 2개가 연달아 출제가 되네요. 2개 고르기, 모두 고르기.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일반적인 독해 유형이고요. 어법 또 나오네요. 어법 모두 고르기.
그리고 뭐 빈칸 추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휘 마찬가지로 이 어휘는 이제 영영풀이를 활용해서 그래서 뭐 영영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좀 의미가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들로 풀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쉬운 풀이의 내용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왜냐면 그 단어는 이미 본문이나 지문 내에서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단어를 좀 쉬운 말로 풀이를 해 놓았을 텐데 그 내용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목 추론, 순서 배열, 빈칸 추론, 주어진 문장 넣기, 요약, 어휘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또 어휘에서도 특이하게 모두 고르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뭐 내용 일치불일치에서 마찬가지로 특이하게도 2개 고르기 그리고 연결사 추론 일반적이죠. 내용 불일치 또 모두 고르기 어법 또 나오네요. 모두 고르기 이렇게 해서 신도고의 특징 보이시나요? 파악하셨나요?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이런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신도고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학교에 비해서 주변의 타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그 많지 않은 시험 범위의 모든 교과서 내용과 모의고사의 지문 내용들을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이런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라는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 17번 문제로 출제된 어법 문제였죠. A에서 E까지 자 선택지가 5개입니다. 이 5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면 개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점수 3.9점. 굉장히 높은 배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당연히 풀 수 없고요. 이 문제 하나 뭐 가령 뭐 2개가 답이었는데 내가 3개를 골랐다. 또는 3개가 답인데 나는 2개를 골랐다. 무조건 틀리는 거죠.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점이 날라가요.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1등급 받기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지문들, 본문들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법 사항들을 좀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됐는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뭐 A의 선택지를 보면 뭐 mistake which까지의 밑줄이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당연하게도 이런 which를 물어보는 거겠죠. 얘 잘 썼니 안 썼니? 뭐 요걸 물어보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nothing ba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othing뿐만 아니라 bad까지 같이 출제했다는 거. 이건 어휘가 아니라 어법이기 때문에 어순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는 뭐 이 bad의 품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C에서는 이제 what you've라는 what you have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what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요 뒤에 시제에 관해서 물어보거나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then, doing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놨는데 이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then, 비교급 그렇죠?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교급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된 뒤에는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얘가 누구와 비교되는지에 따라서 품사나 형태가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겠네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E의 밑줄은 making sure인데요. make sure이라는 표현을 뭐 우리가 동사 구처럼 이렇게 알고 있죠. 뭐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의 ing 형태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혹시나 뭐 지금 신도고의 학생들이 이걸 본다면 당연히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답을 좀 확실하게 알겠지만 뭐 혹시나 뭐 신도고의 학생이 아니거나 또는 신도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뭐 예비 고1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혹시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다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만큼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시험 대비 기간에 뭐 당연히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 번 좀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좀 문법의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좀 중학교 때 어느 정도는 좀 완성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조금 더 고등학교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수월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예비고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장 문법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답을 좀 살펴볼게요. 답은 A와 D와 E 이렇게 세 개가 답이었습니다. 자, 왜 세 개가 답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it's not a mistake 하면 원래 문장이 끝났죠. 그건 실수가 아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위치가 나왔어요. 위치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는 앞에 있는 이러한 말,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it doesn't end up in print 라는 표현 나왔는데 지금 이건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가 되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올 수 없고요. 위치 대신에 뭐 내용상 뭐 라면이라는 표현에 if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인데요. D는 일단은 then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맞네요. 앞에 er이라는 is의 비교급 easier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then을 쓰는 게 맞고요. 이제 뒷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doing이라는 표현이 비교되는 게 뭔가를 문장 내에서 살펴보면 said죠. say의 PP 형태예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당연히 수동과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능동보다는 수동의 표현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do의 PP 형태인 done을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인데요. 자, 마지막 5번째 선택지 E가 답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문장 내에서 컴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눠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 여기 컴마가 보이네요. 그럼 앞뒤를 좀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뭐 연결어가 들어갔고요. 뭐 before이라는 말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일단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일단 before이라는 표현이 시간을 설명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주된 문장이 뒤에 있어줘야 하는데 make 동사 아니죠.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또 뒤에 주어 동사가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면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은 문장의 구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문장의 구조가 되려면 최소한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동사의 형태로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making을 make의 형태로 써줘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어렵죠. 그래서 좀 확실하게 문장의 구조를 좀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각의 밑줄이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뭘 확인하고 얘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하는지의 전반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에 물론 뭐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도 이번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때 사용했던 교재 중에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선택 문제들로 제가 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까지를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선택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범위 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그래야 좀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라는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총평해 볼게요. 그래서 영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좀 난이도가 다소 어려운 수준이에요. 왜 어려운 수준이냐면 여러 개의 복수의 답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그런 문제들이 어법이나 어휘,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어법사항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휘들을 확실하게 학습해두지 않으면 하나의 실수만 나오더라도 문제를 전체를 틀리게 돼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학습을 좀 하기를 당부드릴게요.
당연히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당황스럽죠. 그래서 고등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특기나 이제 듣기 얘기 또 나오는데요. 듣기는 전문항이 이제 다 영어 보기항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모두 고르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스크립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내용 암기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 내용 암기를 통해서 그래서 좀 여유롭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법어휘 문제 포함해서 뭐 모두 고르기 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도고 학생이라면 또는 신도고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좀 어법, 문법이죠. 그래서 문법을 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고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는 아시다시피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뭐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제 뭐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또 학교에서는 온갖 수행평가가 다 집중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학기 중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플러스 수행에서 감점 안 나오도록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요. 그럼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되겠죠?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본인이 느끼기에 문법이 좀 많이 부족하다. 좀 어법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친구들은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다가올 뭐 2학기 그리고 2학년, 3학년의 내신 시험에서 충분히 좀 실수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원하는 이러한 결과를 입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신도고 중간고사를 좀 같이 분석해 봤고요. 뭐 지금까지 저희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신도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